네, 뉴스인 뉴스 순서입니다. 고금리 시대지만 오히려 가계부채가 늘었습니다. 주된 요인 중 하나가 최근 생겨난 50년 만기 주담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줄여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늘고 있는 이 상황, 평생 빚만 갚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박찬영 해설위원과 오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의원, 먼저 가계부채 증가 얼마나 됐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가계 신용이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계 부채에다가 할부 거래로 하는 뭐 자동차 할부 거래 이런 포괄적인 가계 부채 개념인데 이게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지난 해 4분기 이후에 2분기 연속으로 이게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계 신용이 지난 2분기에 9.5조 원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앞서 앵커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전 세계에서 GDP 대비해서 최상위권에 지금 위치해 있어서 그렇죠. 네. 줄여도 모자랄 판인데 이제 급증을 한 건데요. 특히 이제 그 주된 요인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많이 샀다라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이 3달 동안 14조 1천억 원이 늘었고요. 1월부터 7월까지 하면 한 22조 원이 늘었는데 22조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 정부 차원에서 이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완화하려는 그 시도는 좋았지만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기대는 안 했겠지만 사실은 전망이 가능했던 게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 당연히 부채가 늘어나기 그렇겠죠. 때문에 가계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많이 풀었었거든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지난달 말까지 풀어준 돈이 유효 신청 액수가 31조 원이 넘는 그런 31조. 막대한 규모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주담대가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례 보금자리론도 그렇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그렇고 정부가 이끌거나 정부가 신호를 줬던 겁니다. 그렇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보면 2021년에 주택금융공사에서 40년 만기 상품을 처음으로 출시를 했고요. 지난해 8월에는 10년 더 늘려서 50년 만기 상품을 정부에서 처음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 상품은 그러니까 대출 만기를 더 늘려줌으로 인해서 DSR을 이제 피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준 건데 이거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출 규제 완화 방침과 이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돈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중은행이 올해 초부터 이제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SH 수협 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올 7월부터는 이제 5대 시중은행도 뛰어들었는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 7월 말에 8,600억 원대 규모였던 것이 5일 전에 2조 8천억 원으로 확 늘어난 겁니다. 이상 신호가 보이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뒤늦게 이 대출 해주는 부분 이거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니까 시중은행에서는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연령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는 있는데 정부에서도 DSR 그 산출 계산법을 손을 봐서 대출 총액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방향을 찾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다른 신호로 받아들여서 정부에서 대책이 나오기 전에 빨리 이 대출 받아야 되겠다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대출을 받으려고 지금 뛰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힘든 세월을 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앞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로 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빚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앞서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빚만 갚다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40살에 이 50년 만기를 빌렸으면 90살까지 빌려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근데 90살까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그리고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부 판매 상품은 34살이거든요. 34살 기준으로 해서도 84세인데 OECD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6세입니다. 마찬가지로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그런 상황인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한 집에서 50년 사냐. 한 10년, 20년 가다가 집 바꾸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10년 있다가 집을 팔고서 이전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낸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낸 것보다는 많아야 되는데 한 10년 생각하면 평균 30% 이상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의 집값 사이클이 하락이 멈추지 않은 사이클이라고 하면 지금 사는 게 오히려 악재일 수도 있다. 그리고 10년 동안 내가 빚을 갚는 그 삶이 피폐한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또 가치라고도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거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고금리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대출 금리가 좀 낮아지면
조금 괜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 주의할 부분이 그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에 우리가 몇 년 전에는 저금리였으니까 그 시대가 금세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도 물가를 어떻게 해서 정부가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2020년 이전의 초저금리 시대로 과연 갈 것이냐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전망을 하고요. 국내 많은 금융 전문가들도 중금리 시대가 올 거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는 시기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대출을 받는 그 규모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에서 대출을 받는 것,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 규제 완화 정책이 항상 이 가계 부채를 늘린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정확한 신호를 시장에 보여줘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래저래 서민들 요즘 힘든데 박 의원 얘기 좀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